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에 있었던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여기 뉴욕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도 겪었고, 정말 우리나라에서였으면 절대 못 해봤을 현장도 많이 가봤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안에서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환율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 중 하나, 이제 달러. 이렇게 이 달러가 계속 안전할까 여부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1년 동안 달러가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그 달러가 계속 안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집권 1년, 미국 경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도를 굉장히 올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던진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감세하겠다, 재정 확대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성장을 먼저 하고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나중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었잖아요. S&P 500을 비롯해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었고, 요즘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1년 안에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와 비교하면 좀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측면을 보내고 있었고, 특히 기술주와 방산, 에너지 섹터로 여러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실업률 역시 2025년 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4% 중반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소비 역시 급격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통계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강한 이런 세계 중심에 있는 이런 미국 경제를요, 조금 더 보면, 그 이면을 보면 어떤 게 조금 보일까요? 트럼프 집권 1년 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재를 한 이런 거를 보면 달러는 지금 조용히 침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당장 무너진다, 그리고 달러가 이미 끝났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침식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달러는 여전히 강력하고 세계를 이끄는 기축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과거에는 아예 없었다면 지금은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앞두고, 아니면 2026년인 현재 달러의 힘을 떠받치는 여러 이런 구조 중에서 또 특히 몇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좀 숫자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국제통화기금 IMF가 집계하는 통계 기준이 있는데, 가장 최신 자료가 제가 확인한 거는 2025년 3분기인데요. 이게 56.9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이랑 대비를 해보면요, 2024년, 그러니까 3분기는 57.39%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0.5%포인트가 줄었는데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준 것도 아니고요, 달러가 붕괴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 외화 보유고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숫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달러의 현재 위치를 조금 과거보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서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국제 통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 통계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게 한 1999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달러의 글로벌 외화 보유고 비중은요 71에서 72%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1년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72%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출범을 했고요. 신흥국 외화 보유가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신흥국 중에 하나인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조금씩 확대를 해가면서 달러의 글로벌 외화 비중이 줄어드는 톡톡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년 정도에서 보면 계속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56에서 57% 수준이라는 거는 정점 대비해서 한 15%포인트 이상 내려온 상태고요. 뭐 어찌 보면 뭐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로화가 나왔고, 최근에 위안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와 같은 과거에는 이렇게 준비 통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주요 기축 통화가 아니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역할, 그것도 이제 세계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이런 중앙은행에서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뭐 IMF에서 낸 통계, 그리고 미 연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달러의 가치 변화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최대 한 9% 정도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가 워낙 약세여 가지고 그렇지만 달러화도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약세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로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 연준에서 계산하는 무역 가중 달러 지수 같은 거를 보면요, 분명히 달러화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기준으로만 보면요, 무역 가중 달러 지수는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적 고점과 저점을 비교를 하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거의 9% 안팎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시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가 한 1년에 10%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와 조금 비슷한 구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연중 고점 대비로 보면 한 8에서 9% 수준으로 계속 조정을 받는 구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9%에서 뭐 10% 정도 하락했다, 이런 말은 보유 비중이 뭐 급감했다, 달러 가치가 2025년 동안 그만큼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외화 보유고 비중과 달러 가치 하락을 이렇게 섞어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치가 커지고 있다, 줄어들다 아니라요, 달러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전 자산이라는 게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측면에서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는 미국 자체의 잘못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 달러를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정치와 제재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는 원래 중립적인 결제 수단이고 안전 자산이라는 이미지로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이제 외환 보유고를 동결을 한다든지,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망을 이제 뭐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달러를 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전 자산,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선택에 따라서 달러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낸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던 해외 자산 거래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외화 보유액 중에 이제 3천억 달러 규모가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 자산들은 달러 표시 자산이거나 달러 결정만 해서 연결이 된 이제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아닌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동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당국 사이에서는 이제 외화 보유액, 특히 달러 기준의 외화 보유액이 단순한 안전 자산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묶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확산이 된 겁니다. 이런 거에 그렇다면 현재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중이 뭐 격화가 돼서 달러 기준 자산을 갑자기 동결하고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외화 보유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고 달러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결제 수단과 시스템을 여러 자기네들의 경제 동맹을 함께 넓히면서 결제 수단과 시스템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부 경제 상황에 따른 달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5년 기준으로 연간약 2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도 굉장히 큽니다. 미국 상무부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요. 그러니까 연율로 보면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고 GDP 대비로 한 6% 가까이로 이렇게 확대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분기마다 숫자는 달라질 수 있고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크고 경상수지 적자가 큰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냐. 한마디로 보면 미국이 구조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정도 적자와 불균형이 만약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아주 냉정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버티는 이유는 경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지배적 통화,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자기가 평가를 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이 2025년 3분기에 인사이트 문서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자산은 미국인이 보유한 해외 자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격차가 미국 GDP 한 82% 수준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한 28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82% 정도면 23조 달러인데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이 미국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보다 20조 달러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통화 가치가 급락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심각한 금융 충격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였죠. 위기 때마다 자본이 빠져나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미국의 자산이 저렴해졌다. 미국 각 국채가 가치가 있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달러가 세계 기축 동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 구조는 버틸 수 있죠. 만약 달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미국이 받게 될 충격은 정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정답은 달러 자체가 위협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달러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화 보유고도 절반이 넘고 국제 아마 거래에서는 7, 80%가량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 자체 위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당일 통화가 달러를 위협한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결제 구조를 옮겨지는 지금의 현상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달러의 결제망을 회피할 수 있고 달러의 성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정책이 앞으로 달러에 어떤 영향을 이제 줄지 이게 이제 그렇다면 현재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딱 두 가지로만 보면요. 재정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놨냐? 인프라 투자를 조금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감세 가능성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조합이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요. 감세와 재정 확대로 기업 이익과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달러 역시 한동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트럼프 1기 때와 상황이 같을까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대로 쓸 수 있는 나라라고 해도요. 이미 연방 재정 적자가 상시적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구조에 들어섰고요. 국채 발행 규모도 과거 때와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국채를 발행을 하면 중국과 일본이 무지하게 계속해서 사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들도 뭔가를 재기 시작하는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추가 감세와 재정 확대가 만약에 겹치고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다. 만약에 여기에 추가 감세와 재정 확대가 겹친다면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국채를 사줄 외국 자본에 미국은 더욱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과연 달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미국 자산 수익률, 그러니까 뭐 증시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이 계속 매력적으로 있다면 외국 자본들이 여전히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항상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조금 언제나 불안 요소잖아요. 그렇다면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달러를 기반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부채가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인식이 쌓이면 아무래도 그런 신뢰에 조금씩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재정 확대를 하면서 막 찍어내는 순간 조금씩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징을 보면요. 시장에 영향을 바로 빡 주는 이런,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무조건적인 이런 안전판보다는 조건부 선택지로 바뀔 수도 있게 됩니다. 여전히 달러는 아직도 전 세계 통화 중에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달러는 서서히 완전히 안전한 자산에서 조금씩 그 성격이 나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달러는 점점 더 정책,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정책의 결과물이 되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